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80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장까지도 그 상승 탄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예, 코스피가 198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91선까지 올라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인해서 좀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 이제 외국인 수급과 더불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은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뭐 장 초반 강세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 선물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한 이틀 거래일 합쳐서 한 5천 개 이상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 전까지 그 매수를 보여서 선물 부분들에서 이제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방을 좀 해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이제 주도 업종이나 이러한 부분들 딱히 이제 뭐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종목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강세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형주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개별주 종목들의 개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상승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어제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1985선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기관의 매도세가 거치게 나타나면서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그로 인해서 그 상승분의 일부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1980선 다시 하회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이유도 있을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흔히 말해서 코스피 보고 박스피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네. 거의 한 4년, 5년 지속적으로 이제 좀 박스권을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 1900 언더 그러니까 한 1850부터에서는 뭐 강하게 매수를 하고 1950 그리고 2000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1900 언더에서는 펀드 그러니까 증시 쪽으로의 자금이 유입됐다가 그 위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 앞전만큼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으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이겨내고 지수 상승을 조금 더 끌어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외국인들 현물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매 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 이슈별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IS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ISA가 시행이 된다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부담감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S에 대한 기대감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도 있겠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뭐 지지난 시간에도 뭐 IS에 대해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금융주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작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에 금융주 특히나 이제 은행주 중심으로 뭐 은행이랑 그다음에 뭐 보험 쪽 이렇게 같이 섹터를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ISA 기대감으로 움직였냐라고 이제 따져놓고 보면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사실 이제 낙폭과대 종목 경기 민감주 위주로의 순환매 장 끝자락에서 그나마 다른 이제 뭐 저 PER 바닥권에서 한 30% 40%씩 올라온 종목 대비해서 그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금융주를 좀 건드리지 않았나. 순환매장 중심에서 이제 금융주가 움직였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움직일 만한 섹터 그리고 건드릴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금융주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은행주들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은행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ISA 때문에 은행주가 수혜 때문에 움직였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금융주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은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그룹 자체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좀 했었던 부분들이고 네. 남은 게 이제 금융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삼성생명이 화두로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열사 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생명 쪽으로는 두드러지게 뭐 업계에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지만 상대적으로 그 외 금융주 뭐 카드나 증권 이런 부분들은 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카드 그러니까 그 신한카드에 좀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증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뭐 인수 합병하면서 몸집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삼성증권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중심으로의 지배구조 개편이 좀 시장에서 좀 가시화가 됐다라는 그 분석 보고서가 좀 제기됐기 때문에 어제장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스토리가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삼성생명 중심으로의 트레이딩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4% 넘게 밀려났습니다. 대우증권에서도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리포터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는데 급등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철강주 전체적으로 올해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우증권 보고서는 참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외에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현 주가 대비 상승률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지난주에 철강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철강 유통 가격이랑 철강석 가격이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원자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같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철강석 가격이나 그 철강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포스코가 올랐다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많이 빠졌었던 종목 그 낙폭 과대 그리고 저 PER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몰렸기 때문에 포스코가 올라왔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최근 차트 흐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40%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여기서 더 업사이드를 뭐 100% 보는 데도 있고 뭐 짧게는 뭐 50% 정도를 보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보고서를 냈을 때 그 선량한 그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강석이나 뭐 그 흐름이 좋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가 그만큼 가려면 정말 지수는 2100, 2300을 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포스코를 정말로 강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트레이딩 전략 정도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0만 원 언더 정도에서는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위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들어간다면 상당히 좀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참 믿을 만한 종목이 없네요. 이럴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믿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특히나 이제 뭐 낙폭가들도 뭐 한 30%에서 40%씩 올라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최근에 실적 트렌드를 좀 보면은 전분기에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동나비엔 4분기 실적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 모두 다 양호한 경동 나비엔을 관심 종목으로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